그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보시면 일단은 공직자는 저 사립학교 교원이 제거되죠. 사립학교 교원이 빠지고 물론 저 언론인도 빠지고 그다음에 그냥 공직자가 있고 고위공직자가 있죠. 고위공직자는 경찰에서 암호에 가면 치안감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시도경찰청장. 시도경찰청장이 치안감도 있지만 경무관도 있기 때문에 뭐 가능성은 다 있겠죠. 시도경찰청장으로 표현되어 있죠. 치안감 이상 플러스 경찰청장 시도. 그다음 이해충돌. 아까 부패방지랑 구분하셔야 돼. 아까 부패방지랑 구분하셔야 돼. 뭐랑? 이해충돌이랑 항상 구별하자. 직무 관련자, 공직자가 법령 등에 따라 수행하는 직무와 관련된 자로서 당 각호에 해당하는 자. 첫째, 공직자 직무수행 관련한 일정한 행위 조치를 요구하는 개인과 법인. 그래서 허가를 신청한다든지 면허를 신청한다든지 허가를 신청하는 개인, 법인, 단체. 얘네가 뭐야? 얘네가 직무 관련자, 공직자. 그죠? 그러면 이제 우리 예를 들면 뭐 배우자라든지 배우자가 허가를 신청했어. 직무 관련자야. 배우자가. 그다음에 나는 공직자야. 그럼 이해충돌 상황이 발생하는 거야. 이해충돌 상황이. 그죠? 아무래도 배우자가 이 법인의 대표라든지 단체의 대표고 대주주다. 그럼 아무래도 이게 허가를 신청하면 공직자로서 공정한 직무 수행이 좀 어렵죠. 그러게 이게 이해충돌 상황이죠. 직무 관련자가 뭐예요? 그죠? 있고 공직자가 있는데 이게 만약에 배우자 등이야. 그게 뭐야? 6호의 사적 이해관계자죠. 6호의 사적 이해관계자. 5호는 그러니까 허가를 신청하는 사람이 나 모르는 놈이야. 그러면 뭐 이해충돌 상황이 안 발생하지. 이 허가 신청하는 사람이 나랑 전혀 관계가 없어. 그러면 이해충돌이 안 발생하는데 배우자라든지 사적 이해관계자 나랑 사적 이해관계자가 이쪽과 관련이 개인이야. 또 법인 대표이사야. 직무 관련자가 나 사적 이해관계자야. 그러면 뭐가 생겨요? 이해충돌 상황이 생기는 거야. 이해충돌. 5회 다시 올라가시면 이런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는 개인, 법인, 단체뿐만 아니라 공직자 직무생활의 이익,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법인, 단체. 예를 들면 허가 취소. 내가 이 법인, 단체나 개인의 허가나 면허를 취소하려고 그래. 허가 취소. 내가 허가 취소하면은 이쪽이 불이익을 받겠죠? 이쪽도 뭐야? 직무 관련자야. 이쪽 직무 관련자야. 그 다음에 다목 공직자 소속한 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할 것이 명백한 개인, 법인, 단체. 이 개인, 법인, 단체가 내가 소속한 예를 들면 경찰청이랑 계약을 체결하려고 그래. 경찰 업무 관련돼서. 경찰청 청사 재건축해야 돼. 재건축해야 되는 이 법인에서 재건축할 의사를 갖고 있어. 근데 이 법인 대표이사가 배우자야. 그러면은 이해충돌 상황이 발생하죠. 직무 관련자가 사적 이해관계자야. 물론 이제 직무 관련자가 사적 이해관계자 아닐 수도 있죠. 두 가지 가능성이 있죠. 직무 관련 사적 이해관계자일 때랑 사적 이해관계자 아닐 때랑 두 가지 가능성이 있을 거 아닙니까? 직무 관련자인데 나랑 모르는 애야. 그럼 이해충돌이 발생해 안 해? 안 하겠죠? 근데 직무 관련자가 사적 이해관계자야. 그러면 이해충돌이 발생해 안 해요? 하겠지. 그죠? 그래서 지금 5호랑 6호가 따로 있는 거야. 직무 관련자인데 사적 이해관계자가 되는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다는 거야. 그럼 사적 이해관계자가 돼버리면 직무 관련자가 이해충돌 상황이 발생해. 그러면 뒤에 조항들이 적용되는 거야. 뒤에 있는 조항들이 적용되기 시작하는 거야. 그 다음에 라목도 있죠. 자, 5호에서 공직자의 직무수행 관련된 이익 불이익을 직접 받는 다른 공직자, 뭐 징계를 받는다든지, 이 개인이 경찰 공무원인데 나는 징계 관련된 뭐 징계위원이라든지 이쪽이야. 그래서 근데 보니까 이 징계 받는 애가 내 아들이야. 뭐 그러면 뭐 직무 관련자인데 사적 이해관계자이기도 하죠. 그럼 나는 빠져야 돼. 나는 기피 신청해야 돼. 저는 자신 없습니다. 우리 아들이 징계 대상자니까 내가 징계위원회에 들어가서 공정하게 징계를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저는
기피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한다든지 이렇게 한다겠죠. 먼저 하겠죠. 그 다음에 6호의 사적 이해관계자. 그래서 직무 관련자가 사적 이해관계자가 되느냐 안 되느냐가 이제 중요하겠죠. 사적 이해관계 되면은 이해충돌이 발생하고 그렇지 않으면 안 발생하는 거니까. 감옥 공직자 자신, 자기라면 말할 것도 없죠 당연히 자기라면. 그다음에 또는 그 가족 아래 배우자, 직계열 쪽 형제 자매. 그다음에 직계열 쪽의 배우자, 직계열 쪽의 배우자. 그래서 아들의 이제 부인, 이라든지 배우자의 직계열 쪽도 있겠죠. 장모님, 배우자의 형제 자매도 있겠죠. 이런 경우도 뭐다? 사적 이해관계자다. 남옥 공직자라든지 가족이 대표이사로 있다. 임원 대표이사로 있다. 이 법인과 단체, 법인과 단체의 대표자다. 그러면 뭐야? 사적 이해관계자. 사적 법인이 법인과 단체가 사적 이해관계자가 되는 거야. 다목에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그렇지. 대가시면 공직자로 채용되기 전에 2년 이내에 공직자에 재직했던 법인 단체다. 이 법인과 단체가 내가 국가수사본부장 오기 전에 근무했던 법인과 단체야. 그런 경우죠. 마목에 뭐 비슷하죠. 거기에 대리하거나 고문 자문 등을 해줬던 개인 법인 단체다. 그 다음에 가족이 일정 이상의 주식이나 지분을 갖고 있다. 그 다음에 퇴직한 지 2년이 안 된 사람인데 같은 부서에 근무했어. 이 개인이 보니까 이 법인 대표이사가 보니까 또는 개인이 보니까 내 사수였어. 내 사수였는데 지금 퇴직한 지 지금 1년밖에 안 돼. 그래가지고 날 찾아왔어. 사실은 내가 뭐 허가를 신청했다는 둥 뭐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러면 사적 이해관계자가 되죠. 근데 이 사람이 허가를 신청했으면 직무 관련자이자 사적 이해관계자야. 그럼 나는 빠져야 돼. 그럼 어떻게 돼요? 5조로 가는 거지. 43조 5조 봐봐.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가 직무 관련자가 사적 이해관계자면 알았어. 직무 관련자가 사적 이해관계자야. 그럼 14일 이내 내가 서면으로 소속기관 장에게 신고하고 회피라든지 등을 하여야 한다. 정확한 기피가 회피네. 회피. 스스로 물러나는 거니까 회피. 기피는 상대방 쪽에서 기피하는 거니까 회피를 신청해. 다시 돌아오시면 자 42페이지 다시 돌아오시면 이제 시행령 봐보세요. 이제 시행령에 좀 더 그 기준이 나오긴 하죠. 그래서 아까 법인과 단체의 이제 주식이나 지분 등을 갖고 있는 경우인데 가족 등이 1호 3조 1호는 공직자사나 가족이 30%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1호 2호 지분을 갖고 있다. 2호 3호 50% 이상의 자본금을 소유하고 있다. 이런 경우가 뭐다? 이게 이 법인과 단체가 뭐야? 사적 이해관계자가 되는 거야. 나랑 우리 가족들이 이 법인을 지배하고 있는 거지 실제. 주식의 30, 지분의 30, 그다음에 자본금의 50 이상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이 법인이 뭐야? 법인이 사적 이해관계자. 얘네가 허가를 신청했다든지 면허를 신청했다든지 얘네랑 우리 경찰이랑 계약을 맺으려고 그래. 그랬을 때 뭐다? 얘가 사적 이해관계자야. 그 직무 관련자이기도 하고 허가를 신청했으니까 또는 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니까 직무 관련자. 그 다음에 우리 가족이 이 법인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얘가 사적 이해관계자. 그때는 어떻게 한다? 5조에 따라 어떻게 한다? 5조에 따라서 5조에 따라 신고해야 됩니다. 신고하고 스스로 자신 없기 때문에 저는 자신 없어요라고 회피한다. 사건에 난 손 띄겠다 이게야. 나 물러나겠다 라는 얘기를 해야 한다. 그렇죠? 자, 잘 생각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아래 가시면 동관계가 있는 애들도 사적 이해관계자네. 제일 밑에 가면 감옥에 최근 2년간 1회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를 했다든지 최근 2년간 매년 300만 원 이상을 초과하는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를 했다든지 이러면은 사적 이해관계자야. 2년이네. 그죠? 아까 금품수수 관련된 법에서는 뭐 해견연도 100만 원, 1회 100만 원이었는데 그지? 그 다음에 우측 3조 국가의 책무, 공직자의 의무 됐고 5조. 자 그래서 이제 직무 관련자가 사적 이해관계자야. 지금 직무 관련된 사람이 허가를 신청한 애가 사적 이해관계자야.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공직자인 나는 안날로부터 14일 숫자 기억했죠? 여기는 14일
아까 이제 부정청탁이라든지 금품순수 이쪽에서는 지체 없이 신고해야 되는데, 지체 없이 신고하라고 돼 있잖아. 지체 없이 뭐 해라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는 14일이네. 14일 이내 소속기관의 장, 이거 같네. 소속기관의 장에게는 갔죠. 사실을 서면으로 신고하고 구도로 아니고 서면으로 하고 회피를 신청한다. 정확한 남겨야겠죠. 자, 허가를 신청하는 직무 관련자가 사적 이해관계자를 임을 내가 알았어. 그럼 나는 14일 이내 소속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고 저 자신 없습니다 라고 물러나야 한단 말이야. 회피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8호 같은 경우 여러 번 관련있죠. 사건의 수사, 수사를 수행하고 있단 말이죠.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데 보니까 수사 대상자인 직무 관련자가 보니까 아들 딸이야. 그러면 사적 이해관계자야. 그럼 난 스스로 신고하고 물러나야지. 회피한다. 2항 이해관계된 자는 기피 신청할 수 있다. 기피 신청도 할 수 있다. 이해관계자는 공직자는 회피하는 거고 이해관계자는 기피 신청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것은 필요 없다. 회피 안 해도 되는 거예요. 1호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법률이나 대통령 재정 개정 폐지하는 수반하는 경우, 그죠? 그래서 경찰 공무원 임용률을 개정해. 그 시험 과목을 받고 시험 과목을 받고 그걸 내가 담당자야. 근데 우리 아들이 지금 경찰 수험생이야. 그럼 그거 물러나야 돼요? 그건 좀 그렇잖아. 우리 아들을 위해서 만들지는 않을 테니까 그게 되지도 않고 법률에 대통령을 재개폐할 때는 뭐다? 뭐 안 해도 된다? 신고 안 하고 회피 안 해도 된다 이거야. 2호 특정 사실 법률관에 관한 확인 증명 신청하는 민원에 따라 해당 서류를 발급하는 경우, 그죠? 운전면허증 발급. 운전면허증 발급이야. 내가 담당자를 하더라도 우리 아들이 왔는데 그냥 운전면허증 발급해 주는 거지 뭐. 면허 땄으면, 그지? 뭐 이런 걸 꼭 무슨 회피를 해야 돼. 그 얘기고, 뒤에 가시면 공공연 직무 관련된 부동산 보유 매수 신고. 부동산을 직접적으로 취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의 경찰은 거의 없을 거야. 뭐 국토부라든지 뭐 시청 공무원들은 이게 많이 있겠죠. 근데 경찰은 뭐 부동산을 직접적으로 취급하지는 않죠, 거의. 그죠? 그래서 별 관계가 별로 없을 것 같은데 하여간 직접 조심하시라 이거죠. 간접 아니고 직접적으로. 이런 경우 뭐 해야 한다? 신고해야 한다라는 거야. 이런 경우. 보니까 내가 도시계획 사업 담당자인데 보니까 우리 배우자가 여기다가 땅을 엄청 많이 사놨단 말이죠. 여기 이제 도시 설계 한다든지 이랬을 때 아무래도 여기 유리하게끔 해줄 수도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신고해야 한단 말이에요. 신고해야 한다. 물론 서면이죠. 신고해야 한다. 그 다음에 사망. 나중에 알게 됐다 하더라도 14일 이내. 그래서 직접. 그 다음 14일 정도만 알면 돼. 그죠? 부동산 관련돼서는 직접. 그죠? 그 다음에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 등에 대한 조치. 아까 이건 비슷하지? 아까 이제 부정청탁 받았잖아요. 그래가지고 신고가 들어왔죠. 결론적으로 제일 처음에 거절했다가 이제 두 번째 이제 신고 들어왔죠. 그러면 직무수행의 공정한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소속기관의 장이 이런 거 비슷한 거 했죠. 중지, 공동수행자 지정 뭐 이런 거 했죠. 그랑 유사한 얘기단 말이죠. 그다음 2항도 비슷하죠. 뭐 거기는 3가지였지만 여기는 2가지로 줄어들었긴 했죠. 여기는 지극히 어렵다. 첫 번째 단어 있었고 두 번째 해당하는 게 없었네. 아까 영향을 크게 미치지 않는다. 그게 없네. 여기는. 세 번째 해당하는 것은 있네. 2호에 들어온 거죠. 국가안전보장 등의 필요성이 더 크다. 그죠? 그런 차이가 있긴 하지만 거의 유사하다. 거의 유사한 내용이 여기에 들어와 있죠. 19페이지. 19페이지 부정청탁 쪽에서는 지금 아까 지금 여기에 2호가 있죠. 2호가. 여기 2호가 있는데 직무 수행에 영향이 크지 않다. 이것도 그냥 직무를 그대로 수행할 수 하게끔 하는 사유 중에 하나였는데 그건 여기는 없네. 그죠? 1, 3번에 해당하는 건 들어왔는데 2번에 해당하는 게 여기는 안 들어왔죠. 뭐 그런 차이는 있긴 하지만 뭐 대동소이한 내용들이죠. 그 다음에 우측 가시면 사항. 이것도 비슷한 얘기인데 자, 부동산 보유 매수인을 받은 소속기관의 장에 해당 부동산 매수가 이 법에 따른 것 법에 위반되면 지체 없이 수사기관 등에 신고하거나 고발해야 한다. 뭐 그러겠죠, 이게야. 자, 그 다음에 고위공직자, 그냥 공직자 아닙니다. 고위공직자, 뭐 치안감 이상 시도경찰청장,
거기다 하는 거야. 일반 경찰 공무원 아니고 일반 경찰 공무원한테 적용이 안 됩니다. 8조는 고위공직자니까 치안감 이상, 그다음 또는 시도경찰청장. 고위공직자는 그 직에 임용되는 임기를 개시하기 전 3년 이내 민간분의 업무 활동을 했다라면 30일 이내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내역을 활동 내역을 제출해야 한다. 예를 들면 국가수사본부장했던 사람이 전에 김앤장에 근무하고 있었어. 그러면은 30일에 소속기관의 장에서 김앤장에서 뭘 사건을 담당했고 대리했고 뭐 자문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보고해야지. 왜? 이해충돌 문제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직무 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자, 배우자가 보니까 얘가 허가를 신청한 법인인데 애로부터 부동산을 사거나 뭐 이럴 수가 있단 말이죠. 이 법인과 사적 이행 관계인 배우자가 지금 여기 부동산을 사. 그러면 애가 허가를 신청해. 그럼 이제 허가를 막 내준다는 이럴 수가 있기 때문에 이때 뭐다? 직무 관련자와 거래가 있었다라면 뭐해라? 신고해라. 이런 얘기예요. 공직자는 자신 배우자 직계 존비속 가르치고 배우자의 직계 존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래서 자신이 애한테 돈을 뭐 10억을 빌렸다든지 부동산을 샀다든지 또는 배우자가 그랬다든지 직계 존비속이 그랬다든지 또는 장모님 장인어른 등이 또 그랬다든지 또는 특수관계자 자신 배우자 등이 이제 아까 지배하고 있는 법인단체 있었죠. 아까 30, 50 그 법인단체 걔네들이 공제 자신의 직무 관련자와 다음과 교환 해당행위를 했다. 뭐였어요? 첫째, 금전을 빌렸다. 이 회사로부터 A라는 법인으로부터 금전을 빌렸어. 돈을 빌렸어. 두 번째, 부동산을 거랬어. 얘랑 뭔가 좀 야리꾸리하죠. 세 번째, 얘랑 물품 용역 공사 등의 계약을 체결했어. 여기 회사에서 무슨 건물 짓는데 우리 아들한테 맡겼어. 공사를. 그래서 계약을 체결했어. 이런 경우 신고해라. 그렇죠? 신고해라. 왜? 이해충돌이 발생할 수 있어.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기 힘든 상황이란 말이야. 이 때문에 이때는 신고해라. 그렇죠? 신고해라. 물론 정상적인 신고를 안 해도 돼요. 1호의 단서. 은행에서 돈을 빌렸을 때. 국민은행에서 내가 돈을 빌렸단 말이죠. 담보대출했다. 이런 건 신고 안 해도 된다. 이겠죠. 그 다음에 2호에서 그 공개 분양 아파트 이제 개별적으로 산 게 아니라 그냥 분양하는 게 있죠. 공개 분양. 그거는 이제 당첨되고 이러잖아요. 이런 것은 신고 안 해도 되고. 그 다음에 3호 이것도 공매 경매로 받았을 때. 공매 경매로 이런 것들은 신고 안 해도 되고. 그죠? 그 다음에 2항. 14일에 서면을 신고해야 한다. 자, 직무 관련자랑 나든지 나 자신, 공직자 자신, 배우자, 직계 존비속, 그 다음에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인데 생계를 같이 하는 자, 그 다음에 우리들이 지배하고 있는 법인과 단체가 있단 말이죠. 이쪽이랑 이 직무 관련자랑 뭔가 있어. 애한테 금전을 빌리거나 부동산을 사거나 또는 애한테 계약을 체결해서 애한테 이익을 얻거나 이런 행위를 우리들이 하고 있어. 그러면 야리꾸리 하지. 그러면 14일에 신고하라 이게야. 14일에 신고해라 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게 신고고 그 다음에 15조도 신고죠. 퇴직자의 사적 접촉 신고죠. 자, 15조 봐볼게요. 이게 이제 해야 할 의무인 거야. 해야 할 것들이 지금 뭐뭐 있어요? 아까 직무 관련자가 사적 이해관계자면 5조마다 신고해라. 그 다음에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으면 신고해라. 그 다음에 인간활동 부분이 있으면 내역을 제출해라. 그 다음에 직무 관련자와 거래가 있으면 신고해라. 그 다음에 15조 퇴직자가 사적 접촉을 했으면 신고해라. 사적 접촉. 자, 공직자는 직무 관련자인 소속기관의 퇴직자와 사적 접촉을 하는 경우. 자, 그죠? 이 법인에 보니까 그 내가 모시고 있던 그 상관이었는데, 이 법인의 대표이사로 가셨어. 뭐 세콤 이런데 대표이사로 가셨다든지 세콤이랑 그래서 보니까 또 나랑 업무랑 관련이 있을 거 아니야 세콤이랑 이럴 수도 있잖아. 이제 그렇게 이제 와가지고 찾아와가지고 접촉을 했단 말이죠. 골프를 쳤다든지 여행을 갔다든지 이래. 그러면 소속기관의 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다만 사회상계 허용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예를 들면 그 내가 모셨던 분이었지만
그 아버님이 돌아가셨다. 그래서 장례식장에 갔다든지 그 딸이 결혼해서 결혼식장에 갔다. 이런 거는 사회상계상 허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뭐 그런 것까지는 뭐 꼭 신고할 필요는 없지. 그런 것까지는. 근데 여행을 갔다든지 골프를 쳤다. 이거는 좀 야리꾸리하지. 그런 것들은 신고해야 되고 경조사 때문에 찾아가서 인사해 드렸단 말이죠. 그런 거는 신고 안 해도 된다겠지. 그런 건 신고 안 해도 되고 이양 어쩌죠. 자기 해야 할 사항들입니다. 해야 할 사항들이 뭐예요? 자, 이해충돌 방지법상 의무사항으로 돼 있는 것들. 자, 사적 이해관계자가 직무 관련자야. 그럼 신고해야 돼. 신고하고 회피해야 돼. 회피해야 돼. 그다음 부동산 관련된 직접 거래, 직접 담당자가 가족 등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어. 그러면 그것도 신고해야 돼. 그 다음에 고위공직자가 취임을 했는데 그 전에 활동했던 3년 활동했던 내역을 제출해야 돼. 그 다음에 직무 관련자와 우리 가족 나라든지 배우자라든지 직계존비속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이랑 뭔가 있어. 거래를 했어. 그럼 신고해야 돼. 그 다음에 직무 관련자와 관련된 법인단지 소속하고 있는 이런 단체에 근무하는 퇴직자가 있었어. 그분이랑 어떤 사적으로 어떻게 만났어. 여행을 갔다 골프를 쳤어. 그러면 신고해야 돼. 자, 신고사항이 5가지가 있죠. 신고라든지 제출, 의무사항 5가지가 있다. 그렇죠. 뭐 해야 한다. 라는 5가지가 있고. 자, 그러면 하지 말아야 할 것들. 자, 45조. 45페이지, 45조는 10조. 10조에 가시면 10조. 직무 관련 외부 활동의 제한. 자, 공무원이 직무 관련돼서 외부 활동, 경찰 공무원이 직무 관련해서 외부 활동하지 말아야 돼. 어떤 거? 1호. 직무 관련자에게 사적으로 너무 좋은 자문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다. 그렇지? 이 회사로부터 경찰 공무원이 돈을 받아. 뭐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할 수 없겠죠? 그런 거 하지 말아야겠지. 두 번째, 소속기관의 소관 직무 관련된 지시나 정보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것. 이런 것도 안 되겠지. 경찰 공무원이 정보 주고 대가를 받으면 안 된다겠죠. 야, 내 단속 나간다 라든지, 그래서 단속 나가니까 빨리 피해 있어라 뭐 이런 거 정보 주고 돈 받고 이러면 안 되겠죠. 다만 외부 강의는 되죠. 어떻게 하시면 외부 강의 아까 일에 40만 원 그거 있죠. 그건 가능하죠. 그다음 허가받은 건 가능하겠고. 세 번째, 상대방을 대리하면 안 되게 당연하죠. 상대방의 좋은 자문 정보를 제공하면 안 되지. 그죠? 변호사인 경찰관이 있는데 그 사람이 피의자를 대리하면 되겠어요? 피의자를 수사받고 있는 피의자를 대리해서 지금 하면은 이거 어떻게 되겠어? 이거 이런 거 하면 안 되지. 그 다음에 당연하지. 외국의 기관 법인 단체를 대리하는 행위를 공무원이 하면 안 되지. 매국노도 아니고 말이야. 이완용도 아니고. 5. 직무 관련 다른 직에 취임하는 것도 안 되겠죠? 관련 다른 직에 취임한다. 보니까 경찰이 세콤 직원이기도 하는 거야. 그럼 되겠어? 이거 안 되지. 단서가 있긴 하죠. 가족 채용 제한. 공공기관은 다음과 같이 공직자의 가족을 채용할 수 없다. 근데 모든 자에게 적용되는 건 아니야. 2번 채용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 그다음 세 번째 고위공직자. 영향을 미칠 수 있단 말이죠. 채용에. 그러니까 모든 공무원한테 적용되는 내용은 아닙니다. 이거는. 가족 채용 제한은 모든 공무원이 아니라 채용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랑 고위공직자. 아까 치안감 이상 또는 경찰청장, 시도 거기. 물론 이제 뭐 공채는 괜찮아요. 공채는 상관이 없는데 개별적으로 채용하는 거 있죠. 그런 게 문제지. 개별적으로 이게 뭐죠? 면접 봐가지고 채용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하지 말라는 거고, 여러분처럼 보는 공채 있죠? 관계없지. 아버지가 예를 들면 뭐 시도 경찰청장이라도 경찰 공무원 시험 볼 수 있는 거 아니야? 학교 가면 학교 채용하는 거지. 그런 건 되는 건데 개별적으로 이렇게 채용하지 말아야겠죠. 수의계약을 체결하지 마라. 수의계약.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입찰해야지. 입찰로 하면 좋은데 상대방 찍어서 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 물건 살고 싶은데 우리 아들이 하는 회사가 있어. 야, 니네 거 사줄게. 이렇게 수의계약을 체결하면 안 되지. 단서 어쩔 수 없는 경우 있겠지. 우리나라에서 그 관련된 물품을 취급하는 업체가 없어. 이 회사 빼고는. 그러면 할 수 없는 거죠. 어떻게 하겠어? 수의계약 체결해야지. 그게 단서가 있긴 합니다. 13조. 공공이나 물품 사적 사용 수익 금지. 그죠? 경찰이 그 차량이 와가지고 무슨 저녁에 무슨 택시 운영 같은 거 비슷한 거 있잖아. 그런 거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죠? 경찰차 가지고 안 되겠다. 그렇지? 다음은 직무상 비밀 이용 금지. 그랬죠? 직무상 알고 있는 비밀을 이용해서 자기나 타인도 그래요. 타인한테도 이익을 주면 안 됩니다. 우측 가면 제3자.
뭐 자기가 이익을 취해서도 안 되지만 우측과 하면 제3자 이익을 얻게 하면 안 돼. 그렇죠? 어떤 걸 이용해서?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서. 응? 응?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서 야 여기 빨리 땅 사라. 왜? 그랬더니 여기 지금 개발 소재가 있다. 이런 거 알려주면 안 되겠죠? 국토부 공무원이 이런 거 알려주면 안 되겠죠? 친구한테라도 알려주면 안 돼. 자, 그래서 금지사항입니다. 금지사항이 뭐가 있는지 볼까요? 금지사항으로 다 오시면 10조 직무활 외부 활동 제한, 밖에서 활동 제한되죠? 가족 취향 제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그 다음에 물품 사용, 사적 사용 금지, 직무상 비밀을 이용한 금지, 비밀을 이용해서 이익을 취하는 것 금지. 그 다음에 18조 위반행위 신고, 누구든지 수위 있다. 누구든지 이건 비슷하죠. 그 다음에 2항 보호를 받지 못한 건 똑같아. 이거 뭐 할 게 없어. 뒤 가시면 공직자윤리법. 자, 목적. 근데 여기는 그 앞에 이제 공직자라는 개념을 제대로 설명 안 해놨죠. 왜 그래요? 개별법마다 돼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3조 가시면 총경이랑 대통령제와는 경사 이상만 되지. 모든 공직자에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재산 등록이. 그렇기 때문에 앞에 공직자라는 개념을 설명 안 하고 바로 들어가는 이유가 개별법마다 따로따로 설정돼 있어. 잘 보면 뭐는 공직자윤리법은. 그래서 뭐 공직자가 뭐냐라는 거 1호, 2호, 3호 이런 거 있었잖아요. 없지 여기는. 그 다음에 등록 의무자 볼까요? 재산 등록. 자, 공직자 제일 유명하죠. 우측 재산을 등록해야 한다. 총경 이상. 그 다음에 대통령이 정하는 경찰은 경사 이상. 경사 이상의 경우 재산 등록해야 한다. 등록해야 할 재산을 보시면은 첫째 가로치고 소유 명의와 관계 사실상 소유하는 재산. 자기 재산인데 뭐 다른 사람 명의로 돼 있다든지 가족 명의로 원래 자기 건데 형 명의로 돼 있다든지 이런 거. 그다음 비영리법인에 출연한 재산, 외국에 있는 재산, 뉴욕에 어떤 재산이 있다. 이것도 신고하고 등록해야 돼요. 본인 재산 등록해야 돼. 배우자 재산 등록해야 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의 재산도 등록해야 돼요. 혼인신고 안 한. 배우자가 이제 그러니까 혼인신고한 배우자가 있고 혼인신고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냥 동거하는 가족도 있을 수 있으니까 배우자도. 세 번째 본인의 직계 존비속, 직계 비속이 본인 배우자는 아니에요.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은 아니고 본인의 직계 존비속이 본인. 장모님 건 필요 없다면 장모님 장인어른 필요 없다 이게 남자 입장에서 장모님 장인어른 필요 없다 이겠죠. 본인의 직계 존비속 것만 하면 되는 거지. 뭐 배우자 거는 필요 없단 말이죠. 그 다음에 다만 혼인한 직계 비속 딸 손녀 이게 필요 없다. 혼인한 직계 비속인 여성이죠. 여성. 혼인한 여성. 그러면 혼인 안 한 딸은 신고해야지. 혼인 안 한 딸이 재산이 있다 그러면 등록해야 돼. 혼인 안 한 딸. 혼인한 아들은 등록해야지. 왜? 혼인한 직계 비속인 여성만 이제 안 한다는 거야. 아들은 남성이니까 당연히. 그래서 자 혼인 안 하면 다 되는 건 본문이야. 본인의 직계 존 비속이 직계 비속이죠. 아들 딸은 직계 비속이죠. 손자도 직계 비속이죠. 그래서 재산 등록해야 돼. 다만 뺀 거야. 뭘? 만약에 직계 비속 중에 혼인했을 때. 직계 존속은 혼인했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혼인한 직계 존속인 여성. 뭐야 누구야? 자기 어머니야. 어머니 혼인했잖아. 그래서 비속만 있어. 존속은 없는 거야. 뭔지 알겠어요? 아니 어머니 혼인했을 가능성 높잖아. 아버지랑 지금 혼인해 있는 상태에서 날 낳았다. 그러면 어머니 재산은 혼인한 녀석이지만 해야 돼요? 해야지. 그래서 비속인 여성이야. 비속, 직계 비속인 딸, 손녀 이렇게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근데 아들은 신고해야죠. 혼인했다 하더라도 잘 생각해보세요. 이게 왜냐면 중요한 거예요. 3호를 정확히 따져줘야 돼요. 그 다음에 외가 쪽은 안 해도 된다면 외가 쪽은 다 안 하네, 그지? 외증조부, 외조부, 외조부모, 그죠? 외손자, 외증손녀 다 안 하지. 외모라는 건 있어요, 없어요? 외조부모는 있는데 외모라는 게 있어요? 없지. 그냥 어머님이야 그거는. 외자 안 붙이지요. 어머님 외자 붙이는 거 봤어요?
외할머니는 있지만 외어머니라는 게 어디냐. 시경은 외할머니인데 외어머니는 없잖아. 그래서 그냥 어머니는 당연히 존속이고 사모의 본문에 본인의 직계 존속이고 본인의 직계 존속이고 그다음에 배우자자 하여간 직계 존속은 아니라는 것도 잘 생각해 보세요. 배우자 처가 쪽 그렇죠? 아니라는 말이죠. 장인 장모 아니다. 시어머니 시아버지 아니라 이게야. 시어머니 시아버지 저번에 등록했다가 이혼 나왔잖아. 헌재에서. 기억 안 나세요? 헌법재판 판례 보면 여성인 공무원은 자기 직계 존속뿐만 아니라 배우자의 직계 존속도 등록하라고 돼 있었던 거야 옛날에. 시어머니 시아버지 재산도. 그 이혼 나온 거 아니 평등권 침해로 배우죠? 헌법 시간에. 그러니까 이제 배우자 쪽은 어차피 없어. 여자 입장에서도 시어머니 시아버지 재산은 등록해야 돼? 아니 안 하는 거지 뭐. 안 하는 겁니다. 그렇죠? 정확히 해야 돼 이거. 1, 5, 2, 3, 5 잘 따져봐야 경우수를 따져서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넣어놔야 돼. 2항 등록할 재산은 다음과 같다. 1호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소유권, 지상, 전세권도 해야 돼. 전세. 이건 액수랑 관계없어. 이건 액수가 안 나와 있으니까. 광업권도 액수가 안 나와 있죠. 근데 액수가 나와 있는 게 이제 아래 가시면 딱 찍히는 거 있죠. 숫자로 바로 찍히는 거. 그게 가나 다라 마 이건 숫자로 바로 찍히는 겁니다. 변동이 별로 없는 거지. 딱 찍혀 있는 거잖아 이거는. 근데 반은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금이랑 백금은 시세에 따라 왔다 갔다 하잖아. 그죠? 시세에 따라 왔다 갔다 하는 거고 이거는 500만 원 시세에 따라 왔다 갔다 하는 놈들. 4번도 시세에 따라 왔다 갔다 하지. 보석류가 뭐 보석이 얼마짜리 어떻게 알아. 가봐야지. 골동품도 가봐야 알지. 명품 지품 이런 데 내놓으면 이게 얼마짜리 나오는 건데 이게 왔다 갔다 하지. 회원권도 왔다 갔다 해요. 골프 회원권 이런 것도 있잖아요. 가격이 왔다 갔다 합니다. 이게 골프 회원권도. 차도 이게 뭐죠? 소득 있는 지식세 이것도 왔다 갔다 하지. 책 팔리는 건데 이게 책 얼마큼 팔리는지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이게 오락가락 하는 거지. 1,000만 원 이내에는. 그죠? 카는 그냥 자동차는 다 등록해야 돼. 100만 원짜리 하더라도. 한 30년 자동차 있잖아. 30년 된 소나타. 이것도 등록은 해야 됩니다. 카는. 등록해야 돼. 이 재산 누구 재산 거 말이야. 위에 있는 1항의 재산. 본인 재산, 배우자 재산, 그다음에 본인의 직계 존비속 재산 등록해라. 이게 이 재산들 다. 이 재산 등록 다. 그죠? 해라 이 말이죠. 자, 그다음에 표시 방법은 다음과 같다. 이게 이동안 없었는데 한번 봐보세요. 추가해 준 거야. 추가로 프린트로 나갔죠? 추가로 프린트로 나갔. 왜냐하면 이게 행정학에서 출제가 됐어. 공무원 시험 행정학에 작년에 출제가 돼서 혹시 모르니까 자 토지는 공시지가나 실거래가액 개별 공시지가 구청장이 이제 하는 겁니다. 구청장이 관악구청장이 개별 공시지가 발표해요. 아니면 실거래가 주택도 공시지가 실거래가 그 다음에 뭐 이런 건 뭐 알았어요. 실거래가 아니면 공시가구나. 뭐는 당연한 거니까 해당 금액. 그 다음에 국채는 액면가 이자 말고 그죠? 내가 이제 국가에 대한 채권이 있단 말이야. 국채가 이제 1억으로 찍겠다. 액면가가 그럼 1억이야. 근데 이자가 붙긴 하겠죠. 계속 매년. 그건 필요 없고 액면가 써져 있는 거 1억. 근데 주식 같은 경우는 상장된 주식 이런 것들은 지금 어떤 거에 거래가액이지. 최근 가장 최근에 위에 세 번째 줄 기준 마감일의 최종 거래 가격이죠. 최종 가격. 내가 월요일 날 지금 아침에까지 등록해야 돼. 근데 금요일 날 그럼 그 주식이 상장 주식이 증권거래에서 거래됐겠죠? 그 가격. 그건 액면가가 아닌 거지. 주가 액면가는 5,000원인데 뭐 5만 원짜리도 있잖아요. 액면가는 5,000원인데 액면가는 5,000원이지만 거래가액은 5만 원짜리도 있을 수 있잖아. 주식이라는 게. 그죠? 그럼 그 거래가액 기준 액면가가 아니야. 그러니까 7호가 액면가가 아니라는 거 조심. 6호는 액면가지. 국채는 액면가. 국채는. 그렇지만 주식은 액면가가 아니야. 주식은 거래가액이야. 가장 최근의 거래가액. 나머지는 됐을 것 같아. 뭐 이런 거야 알아 나머지는 그지? 13호 자동차. 그래 13호 자동차나 이거 등록할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 보통 자동차는 다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전문가 등의 평가액 그리고 종류 제작연도 제작회사 등록번호 명세
자, 감가상각이 되죠. 자동차는 저 시간이 그면 지나가서 팍팍팍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저 감가상각해서 저 20년 된 거다 그러면 뭐 자동차 원래 살 때는 2천만 원인데 지금 200만 원 안 될 수도 있어요. 그죠? 그 얘기고. 됐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한번 이거나 체크해 보시고. 그래서 6호랑 7호의 차이점이랑 자동차 정도만 보면 될 것 같아. 그지? 그다음 1호의 토지. 토지는 실거래가 아니면 공시지가, 개별적 공시지가. 혹시 모르니까 한번 경찰 시험에 안 나왔다 하더라도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5조 뒷장. 자, 5조로 가시면 공직자는 등록 의무자가 된 날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등록해야 한다. 그죠? 근데 그전에는 저 경사가 아니었는데 이제 경사가 됐어. 경사로 승진했어요. 그죠? 승진됐죠? 그때로부터 몇 개월? 그때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에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그죠? 말일까지. 그죠? 2개월이 예를 들면 지금 되는 날이 2월 28일인데 말일이면 2월 29일. 이번에 29일이네. 2월 달이 2월 29일까지 어떻게 하면 돼요? 등록해야 한다. 자, 2개월이 나오겠죠?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 속하는 달일이 2월이다. 그럼 말일까지.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이거 좀 정확히 읽어둬야겠다. 그죠?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2개월이 되는 날도 아니네. 그죠? 말일이니까. 그죠? 2개월이 속하는 날이 예를 들면 2월 내가 24일이었단 말이야. 그래도 2월 24일까지가 아니라 그 말일까지. 2월 말일. 이번 년은 2월 29일까지 있습니다. 29일까지. 그 다음에 6조 2 주식 가상자산 거래 내역에 신고해라. 이제 10조 1항은 저 공개 대상자에 해당하는 사람은 고위공직자들 같은 경우는 공개하죠. 고위공직자들은 공개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10조를 한번 가볼까요?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이건 공개하는 겁니다. 등록했을 때, 자, 등록한 사람 중에서 다음과 같은 언어에 해당한 사람은 신고기한 만료 후 1개월 이내에 관보에 게재한다. 치안감 이상. 그 다음에 시도경찰청장. 이죠? 치안감 시도경찰청장. 이 사람 이제 밖으로 공개하는 거예요. 그러면 총경권은 공개돼야 등록돼야 안 돼요. 총경의 재산은 등록돼요? 등록해야 돼요? 그렇지. 공개돼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경사 이상은 이제 등록은 되잖아요. 근데 등록된 재산이 다 공개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공개하는 것은 치안감 또는 시도경찰청장 이상의 재산이 등록된 게 공개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공개하는 거예요? 10조에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이제 공개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6조이라는 거죠. 6조 2는 위에 올라가시면 주식 가상자산 거래 신고는 누가 10조 1항의 각 호의 공개 대상자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의 등록 의무자가 주식을 사고 팔 때 등록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그렇죠? 그 다음 14조 4 1항 등록 의무자 중 10조 1항에 따른 공개 대상자와 기획재정부 기획재 이런 건 관계없고 등록 대상자지. 공개 대상자 치안감 시도경찰청장에 해당한 사람의 경우는 제일 밑에 2개월 이내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 행위를 직접 하거나 이해관계를 하게 되면 그 행위를 한 사실을 등록기관에 해야 된다. 매각이나 신탁해라 하겠죠. 치안감 이상 시도경찰청장은 그 직무와 관련되는 일이 있으면 직무 관련이 있다라는 결정을 통지받으면 그 주식을 매각하거나 신탁을 해야 돼. 누가? 치안감 이상 시도경찰청장. 선물은 다 적용됩니다. 15조. 공무원이라면 다 적용되는 겁니다. 공무원이 선물을 받으면 지체 없이 소속기관에 단체장에 신고하고 선물을 인도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 가액은 뭐냐? 대통령으로 정하는데 미국 화폐로 $100 이상 10만 원 이상의 선물. $100 이상이나 10만 원 이상의 선물이 있죠. 그렇죠? 이것을 신고해야 한다. 그렇죠? 신고해야 한다. $100 이상 10만 원. 그다음에 선물에 귀속됐고 퇴직 공직자의 취업 제한. 자,
퇴직자가 3년간 다음 갖고나 해당하는 기간에 취업 심사 대상 기간에 취업할 수 없다. 3년간 취업 심사 대상 기간에 취업할 수 없다. 3년간 퇴직으로부터 3년간 취업 심사 대상 기간에 취업할 수 없습니다. 3년간 퇴직한 사람들 3년간 취업 심사 대상 기간에 취업할 수 없다. 기억하시고. 다만 관할 공직자 윤리로부터 이게 퇴직 전 5년간에 근무했던 업무랑 관련이 없다라는 확인을 받으면 뭐 할 수 있다? 취업할 수 있다. 취업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취업할 수 없고 3년간은 퇴직으로부터 3년간은 취업할 수 없고 근데 공직자 윤리내가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 취업할 수 있다 이게야. 문제가 없다면 취업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자, 업무 취급 제한도 있고 뒤 가시면 1항 취급할 수 없고 2항 기간 업무 기준 취업심사 대상자는 다른 법 특별 능력을 제외하고는 퇴직 전 2년부터 퇴직할 때까지 근무한 기간이 취업심사 대상자에 대하여 처리하는 업무를 퇴직한 2년간 취급할 수 없다. 자기가 근무했던 기간이 취업 대상 기간에 대한 처리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2년간 취급하지 마라. 자, 취업 금지되는 경우에 취업했을 때 해임을 요구해야 됩니다. 하야 한다면 조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 행동 강령, 목적, 그 다음에 정의, 직무 관련자. 아까 이제 이해충돌 방지법에 나온 직무 관련자와 유사해요. 약간 유사하는데, 자, 민원 신청 중이거나 신청이 명백한 아까 허가 신청 이런 게 민원이야. 허가 신청, 면허 신청 이런 게 민원입니다. 이게 민원 대표적인 게 이게 이제 1호의 법적 민원이야. 질의 민원, 고충 민원. 그래서 나목에 가면 쭉 나오죠. 이런 것들 뭐 수사가 있네. 다목에 수사. 수사 대상인 개인 법인 단체 직무 관련자입니다. 그다음에 라목 직접. 그다음에 아까 바도 있었죠 아까? 명백한 이런 거. 뒤에 가시면 근데 특이한 게 이런 거지. 그러니까 이해충돌 방지법과 거의 대동소이한데 특이한 게 차목이지. 경찰관서의 복무 중인 정경 의경의 부모 형제 자매도 뭐다? 직무 관련자다. 직무 관련자가 그죠? 정경 의무경찰 부모 형제 자매도 직무 관련자야. 직무 관련자. 그죠? 그 다음에 2호 직무 관련 공무원 직접적으로 이익이나 불이익을 주는 공무원. 이게 뭐야? 직무 관련 공무원. 이것도 직무 관련자야. 아까 이해충돌 방지법에서는 이걸 한꺼번에 직무 관련자로 묶어놨던 거예요. 한번 봐볼까요? 한번 걔랑 어떻게 이거 좀 풀어서 지금 규정한 거야. 얘가 풀어서 뭐를 41페이지 나와 있는 직무 관련자에서 감옥 있죠. 감옥에 공직수행 관련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는 개인법 무슨 행위를 요구하겠어요? 허가해달라고 그러겠지. 그 다음에 허가 취소, 이익 불이익 다 계약 체결 이거 직무 관련 공무원이야 이거. 공직자의 직무 수행 관련된 이익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직자 이게 뭐야? 직무 관련자죠. 근데 이것을 경찰 공무원 행동 강령에는 이것을 따로 떼어내서 직무 관련 공무원이라고 표현했을 뿐인 거야. 여기서는 이제 직무 관련자가 있고 직무 관련 공무원이죠. 공무원 그죠? 근데 직무 관련 공무원도 아까 이해충돌 방지법에 직무 관련자로 나열된 거야. 그걸 좀 더 이렇게 구체화시키는 내용일 뿐이지 본질적으로 같아요. 같고 그 다음에 뭐 금품 등은 뭐 똑같고 저기 부정청탁법이라든지 금품 수수 금지 관련된 법과 똑같고 제일 밑에 이 규칙은 경찰 수도공무원 경찰청에 파견된 공무원에도 적용한다. 우측 공정한 직무선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처리. 자, 상급자가 말도 안 되는 지시를 자꾸 하는 거야. 지시를 받았을 때 일단 세 번째 줄 사유를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그다음에 지시에 따르지 않거나 또 하나는 행동강령 책임과가 상담할 수 있다. 수 있다 나오는 거 아시죠? 하야한다가 아니라 수 있다. 상급자가 이상한 지시를 했어. 그러면 첫째 상급자에게 뭐 이러이러하다고 소명하잖아요. 보통 우리도 이거는 그렇게 수사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라고 하잖아요. 보통 이렇게 하거나 또는 행동강령 책임과 상담할 수 있다. 둘 중에 하나 수 있다. 근데 반복돼 2항 이제는 두 번째 또 나와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는데도 반복돼 그러면
즉시 이제는 행동강령 책임과 상담해야 한다. 해야 한다죠. 할 수 있다가 아니라 누구랑 상담하는 거예요? 상관도 아니고 소속계는 장도 아닙니다. 행동강령 책임관과 상담하는 겁니다. 누구랑 상담하는지 다 생각해보고 행동강령 책임관이 도대체 누구예요? 62페이지 23조 23조 보시면 자 제일 밑에 경찰청 소속기관 제일 밑에 62페이지 23조입니다. 시도 경찰청 경찰서 이 규칙의 시행을 담당하는 행동강령 책임관을 두는데 경찰청에는 감사관 어디서 본 사람이죠 이거? 아까 인권조항에서 당연직 인권위원이었죠. 경찰청에. 그다음에 시도경찰청에도 아까 인권위원이 있었잖아요. 그때 당연직 위원이 청문감사 임산 담당관이지. 그때 경찰서는 없었잖아. 인권위원회가 없었는데 여기에도 이게 뭐는 있어요? 행동강령 책임관이 있는 거야. 그게 청문감사 인권관. 이 사람들이 행동강령 책임관이다 이겠죠. 행동강령 책임관이다 이 말이에요. 다시 들어오시면 그래서 상급자의 이제 지시가 있으면 제일 처음에는 소명도 하고 그 다음에 행동안 이상 상담도 해보고 할 수가 있고 그런데 계속 반복되면 어떻게 한다? 이제는 그 행동강령 책임관과 상담 해야 한다. 기억하시고 해야 한다. 자, 3항 그럼 행동강령 책임관은 어떻게 하느냐? 처음에는 지시 내용을 일단 확인해서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다. 다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취소 변경할 필요가 없다라면 보고 안 해도 되는데 만약 취소나 변경할 필요가 있어. 상급자의 지시가 위법이야. 그래서 취소할 필요가 있어. 또는 변경할 필요가 있어. 그러면 소속인의 장에게 보고 해야 한다. 이런 경우 취소 변경의 필요가 있다라고 인정하면 무조건 보고하는 건 아니지만 취소 변경할 필요가 있다라면 보고해야 되고 그렇지만 단서 만약에 지시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상급자를 만나보겠죠. 보통 행동관이 책임관이 만나서 물어보겠죠. 왜 그랬냐고. 그런데 스스로 취소하거나 변경을 했어. 상급자가. 그러면은 소속된 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래서 취소 변경의 필요가 있다라면 상급 기관의 장,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되는 거고. 근데 이제 만나서 하니까 상급자들이 빨리 인정하고 취소하겠대. 그러면 보고할 필요는 없겠지. 그래서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보고해도 안 해도 되는 거야. 일단 아니할 수 있다면. 그다음에 4항 보고를 받은 기관의 장은 취소 변경이 필요하면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그 다음에 공무원은 범죄 수사 규칙에 따라서 이의제기했을 때 행동강령의 상담 요청을 할 수 있다. 이것도 할 수 있다. 근데 이것도 비슷하죠. 2항 강령 책임관이 취소 변경이 필요하면은 보고한다. 그 다음에 5조 2 수사 단속 업무의 공정성 강화 1항 수사 단속의 대상이 되는 업소 중 청장이 되는 유용의 업소 관계자 부적절한 사적 접촉을 해서는 안 된다. 뭐 유흥업소라든지 사적 접촉에서 미리 정보 흘리고 이러면 안 되겠죠. 공적 사적으로 접촉한 경우 경찰청장이 정한 바에 따라 신고해야 한다. 공적 사적으로 접촉했을 때 그런 업소랑 2항 수사 중인 사건의 관계자와도 부적절한 사적으로 만나서는 안 되고 만나려면 소속 경찰관서 내에서만 접촉해야 한다. 내에서만. 다만 현장 조사 등 공무상 필요하다고 한 경우 외부에 접촉할 수 있고 공문서에 기록해야 한다. 자, 수사 중인 사건의 관계자랑 당연하죠. 뭐 부적절한 사적으로 해서는 안 되는 건 당연한데 접촉하려면 어디서 한다? 소속 경찰관서 내에서 해야 되고 만약에 현장 조사에 필요가 있으면 밖에서 할 수밖에 없죠. 이런 경우는 공문서에 기록해야 한다. 6조는 당연하고 7조도 당연하고 8조 부당한 요구 처리인데 정치나 정당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거나 청탁받았으면 장에게 보고하거나 행동강령 책임과 상담해야 한다. 자, 장에게 보고하거나 행동강령 책임과 상담 해야 한다죠? 해야 한다. 8조 이름만 읽어나 보면 되죠. 경찰 유관단체 부정행위 처리. 그 다음에 인사청탁 당연하죠. 하면 안 되겠고 우측 이권개입하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직위의 사적용하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알선청탁도 금지되겠죠? 자기뿐만 아니라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해서. 그 다음에 12조 직무 관련된 정보를 이용해 거래 등을 해서는 안 되겠죠? 그 다음에 가상자산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상재산 관련된 이제 직무 관련되면은 뭐 그 수사를 하고 있다든지 이랬을 때 뒷장 사항 부서와 직위와 그 해당 부서와 직위의 가상자산 관련되는 부서와 직위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은 가상자산을 신규 취득해서는 안 된다. 신규 취득만 금지하는 거죠. 이미 취득한 건 어쩔 수 없고 그 전에 신규 취득해서는 안 된다. 그 다음에 13지 사적 노무 요구 금지. 그 다음에 13장 부당한 행위 금지. 당연한 거니까 그냥 이게 빨리빨리 넘어가는 게 좋지. 이런 것들은 우측 감독기관에 이건 저 정확히 읽어야겠다. 13조 14지 1항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금지. 감사 중이 있어 지금. 부당한 요구를 하지 마라. 1호2호 안길 필요는 없어. 이런 거는 법령의 근거가 없거나 예산의 목적 용도에 부합하지 않은 금품 요구 감독기관에서. 두 번째 관행을 벗어난 애우 의존 요구 이런 거 요구해서는 안 되죠. 그 다음에 문제겠죠. 자, 이 항이 중요하겠죠. 자, 요구를 받았습니다. 말도 안 되는 요구를 받았어. 그때 이행을 거부해야 되며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요구를 받았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첫째, 피감기관의 행동강의 책임관에게 알리한다. 피감, 감독을 받고 있단 말이죠. 지금 감독을 여기 경찰청에서 나와서 감독을 하고 있어. 관악경찰서 감독을 하고 있는데 이때는 일단은 피감기관의 행동강의 책임관이 있죠. 관악경찰서 행동강력 책임관이 있잖아요. 그 행동관 책임관에 알려야 되고 그 다음에 행동강력 책임관의 요구가 책임관은 그 요구가 각과 해당한다고 판단이 되면 지체 없이 피감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관악경찰서장에게 보고하고 관악경찰서장은 피감기관의 장은 그 사실을 해당 감독기관의 장이 경찰청장에 알려한다. 그렇죠? 알려한다. 그다음에 사실을 통지받은 감독기관의 장은 해당 요구를 한 소속 공무원에 대해 징계 등 조치를 한다. 자기가 감독 나오는데 이게 갑질하는 거야. 그렇죠? 갑질이지 일종의 갑질하면 어떻게 한다? 피감기관의 행동강령 책임관에게 알려야 되고 피감기관 감독기관 아니고 또는 소속기관의 장도 아니고 피감기관의 행동강령 책임관에게 알려야 되고 피감기관의 행동강령 책임관이 알려주면 피감기관의 장이 감독기관의 장에게 사실을 통지해 줘야 되고 그 다음에 조치를 취한다. 해당 감독기관의 장에 조치를 취한다. 그죠? 자, 순서는 기억해야 할 것 같아요. 어떻게 진행되는지. 자, 갑질하는 감독기관이 있을 때 일단은 피감기관의 행동강령 책임관에게 알리고 피감기관의 행동강령 책임관에게 알리고 그 행동강령 책임관이 피감기관의 장에게 알리고 피감의 장이 감독기관의 장에게 알리고 순서. 그 다음에 조치. 외부강의 사례금 수수 거의 똑같지 똑같아요. 거의 똑같은 게 똑같은데 다만 무슨 차이만 있냐면은 월 3회가 없었는데 여기 들어온 거야. 5항의 뒷장 5항의 15조 쪽에 5항에 월 3회를 초과의 대가를 받고 외부 강의를 하려는 경우는 승인을 받아야 돼. 그러니까 원래 월 3회는 안 된다는 거지. 4항과 5항을 통해서 월 3회가 안 되는 게 원칙. 월 3회를 초과할 수 없다죠. 3회까지 되는 거죠. 정확하게. 그러니까 3회까지. 이게 총 받을 수 있는 게 월 180만 원이야. 1시간 하면은 아까 40만 원이지. 경찰은 1시간을 초과하면 얼마였죠? 최대 60만 원이지. 최대 1시간을 초과했을 때 60만 원. 근데 이걸 월 몇 번 할 수 있다고요? 3번까지만 가능한 거야. 3번까지만 이거. 그러니까 최대 맥시멈 받을 수 있으면 180만 원이죠. 강의 사례금 맥시멈 받을 수 있는 게 월 180만 원이죠. 물론 5항에 승인을 받으면 그거 할 말 없고. 그러니까 근데 그걸 전제로 하면 안 되니까 5항을. 이게 추가된 겁니다. 이게 추가된 거다. 부정청탁법에서 추가된 게 이거예요. 애 없는 것이 추가된 게 여기서 추가된 게 이거라겠죠. 나머지는 똑같아요. 그 다음에 16조 이 아래 직무 관련자에게 협찬 요구 금지. 이거 많이 했는데 나도 직위를 이용하여 행사 진행에 필요한 직관적 경비 장소 인력 불부 등 협찬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 안 된대요. 응? 우리 도 요구 많이 했는데. 16조 3 직무 관련자와 골프 사적 여행 제한. 공무원은 직무 관련자와는 비용 부담 여부 관계없이 골프를 해서는 안 된다. 내가 부담은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야.
아, 내가 내는 건데 무슨 상관이야? 뭐 이러고 그럼 안 돼. 관계없이 골프는 해서는 안 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 아래에 나오죠. 1호 공적인 목적 친족과 동창회. 예? 공치는 동창회, 공친 동창회. 자, 공적인 목적을 위해서 필요하다. 그 다음에 친족과 한다. 그 다음에 동창회 친목단체에서 한다. 이런 경우 할 수도 있는데 다시 올라오시면 각호의 부득이한 사정에 따라 골프를 하는 경우 미리 소속 간서의 장 아니죠? 행동관리 책임관. 자, 행동관리 책임관에게 신고합니다. 소속인의 장이 아니라. 그죠? 우리 부정청탁이라는 이런 데 보면 보통 신고하는 게 소속인의 장이었잖아요. 이해충돌 방지법에도 소속인의 장에게 주로 많았는데 여기는 지금 행동관리 책임관이네. 행동관리 책임관에게 이제 신고해야 한다. 자, 앞장을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이해충돌 방지법에 가보면 47페이지 15조를 봐보세요. 15조를 봐보세요. 47페이지나 15조. 이해충돌 방지법 15조. 이해충돌 방지법 15조. 자, 47페이지 나오는 15조 봐보세요. 공직자는 직무 관련자인 소속기관의 퇴직자와 골프 등 사적 조직을 해서는 하는 경우 어떻게 한다? 소속기관의 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누구한테 신고했죠? 소속기관의 장에게 신고했죠. 골프 쳤을 때 소속기관의 장에게 신고했죠. 어디서는 이해충돌 방지법. 이해충돌 방지법에서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신고했습니다. 근데 행동강령에서는 지금 어디에 신고했죠? 행동강령에서 그런가 보다. 그렇죠? 그죠? 그래서 경찰청 보면 행동강령에서 그런지 행동강령 책임관에게 신고한다. 그렇게 기억하실 수도 있겠다. 그지? 아, 행동강령 이기 때문에 행동강령 책임관에 신고하나? 이렇게 기억하시고 이해충돌 방지법은 대립되는 거니까 소속기관의 장. 자, 사전에 신고하는 게 원칙이다. 근데 사전에 신고하기 어려울 때는 사후에 즉시 신고해야 한다. 자, 원칙은 골프를 쳐서는 안 되고, 직무 비용 부담 관계없이 직무 관련자는 골프를 쳐서는 안 되고, 직무 관련자가 골프를 쳐서는 안 되고, 다만 부득이하게 공적인 목적, 친족, 그 다음에 동창회 모임 이런 데 가서 골프를 친다라면 미리 누구에게? 행동강령 책임관에게 신고해야 되고 사전에 미리. 부득이한 경우는 어쩔 수 없는 경우는 사후에 즉시 신고해야 한다. 알겠죠? 자, 뭐 여행도 비슷하죠? 이양 여행도 해서는 안 되고 직무 관련자 사적 여행을 해서도 안 되고 1호 각호의 사유가 있을 때 똑같다. 신고를 해야지. 그 다음에 사행성 오락금지, 경사 통지 제한. 경조사를 알려서는 안 되지만 다음 같은 걸 알릴 수 있다. 1호 친족에게 알리는 경우 경찰 공무원이 현재 근무하고 있는 부서 직원에게 알리는 경우 당연하지. 나 이번 결혼합니다. 당연히 알리죠. 근데 중요한 것은 과거에 근무했던 기관 소속 직원에게도 가능합니다. 과거. 그다음에 세 번째 내부 통신망 다 있어요. 내부 통신망이 다 있죠. 공무원들 내부 통신망에 올리는 것 되죠.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 교회라면 교회에서 회원들에게 알리는 것 이게 가능하죠. 가능하다. 경조사 공무원이 통지가 제한되어 있는데 친족에게 알리는 것, 그 다음에 근무했던 소속 기관의 소속 직원들에게 알리는 것, 그 다음에 내부 통신망, 그 다음에 교회라든지 친목단체 뭐 이런 회원에게 알리는 것은 가능하다. 위반행위에 대한 상담, 공무원 상담. 20조 징계. 자, 형사처벌 조항이 없다. 네, 훈령이야 이게. 경찰청 훈령이기 때문에 죄형법정지의 문제 생겨버리죠. 그다음 법률 위반 원칙의 문제 생기기 때문에 징계하는 조치를 할 수 있죠. 행정규칙도 공무원을 구속해요? 공무원을 구속하죠. 국민을 구속하지 못하지만 국민을 구속하죠. 근데 행정규칙에 반하면 뭐 할 수 있어요? 징계할 수 있죠. 징계는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징계 조항은 있다. 자, 뭐라고요? 행동강령에 뭐는 있어요? 징계 조항이 있다. 징계 조항은 있어요. 처벌 조항은 없고 형사처벌 조항은 없고 과태료도 없고 징계 조항만 있다. 법률에는 형사처벌 징계 조항 뭐 다 가능하죠. 법률에는 법률 위반일 때는 뭐 형사처벌도 하고 징계도 하는 건 당연한 거야. 부정청탁법 위반되면 형사처벌 조항도 당연히 있을 테고, 그다음에 거기 위반되면
국가공무원법이 적용돼서 징계 받는 거야. 국가공무원법이 그건 적용되겠죠. 징계 조항이 없더라도 국가공무원법에 따라서 징계를 받겠죠. 그 다음에 아래는 똑같아. 수수금지된 신고 처리는 똑같다. 제공자에게 반환해야 되고 지체 없이 반환할 수 없는 물건은 소속기관의 장에게 인도해 줘야죠. 인도해 줘야. 이건 똑같고 보칙 뭐 교육 이런 게 있네. 행동강신이 있었고 됐고. 자 64페이지 적극행정 운영 규정. 이게 문제지. 이게 이제 새로운 영역에 들어온 거라서 시험에 신경을 좀 쓰긴 써야 돼요. 자, 행정기본법, 국가공무원법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행정부 소속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소극행정을 예방 근절한다. 자, 적극행정은 장려해야겠죠. 소극행정은 근절을 시켜야 되고. 그래서 다음 같다. 1호. 적극행정은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이익을 위해서 불합리한 규제 개선해요. 공무원을 위해서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한다. 적극적 행정이니까 적극적이죠. 그 다음에 뭐를 바탕으로 창의성과 전문성. 앞자 따서 암기하세요. 창문. 창의성과 전문성. 창의성과 전문성. 창문을 암기하시든 하여간 암기하셔야 돼.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대비되는 게 소극행정이죠. 이게 안 되는 것. 이게 적극행정 아니죠. 물론 이건 소극행정이라고 이걸 2호를. 부작위 직무태반의 소극적 업무 형태로 국민 권리를 침해하거나 국가의 재정상 손실을 발생케 하는 행위가 뭐야? 소극행정. 부작위나 직무태만으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고 재정 손실을 이야기하죠. 이걸 뭐라고 한다고? 소극행정. 소극행정은 근절해야죠. 장려할 건 아니고. 중앙행정기관이란 2조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경찰에서는 경찰청에게 해당합니다. 물론 이제 행안부 장관도 해가는데 행안부 장관도 여기 해당하고요. 중앙행정기관에 행안부 그 경찰청 다 포함돼요. 여기. 중앙행정장은 예를 들면 경찰청장은 소속 공무원의 소극행정을 예방, 근절, 적행을 활성에 노력해야 한다. 장은 몸매야 한다. 7조 장은 수립해야 한다. 장은 연 1회 이상 교육시켜야 한다. 적행에 관련돼서. 중간에 장은 입법적에 필요한 경우로서 법률로 정하지 않아도 될 사항이 대통령 총리론 불용을 재개정 해줘야 한다. 재개정 해줘야 한다. 이거는 뭐 행안부 장과 관련이 있겠네. 그다음에 사망 어쩌죠. 그다음에 적행력 법제 지원은 법제니까 법제처장. 적행정위원회 국가공무원법의 적행 추진에 관한 사항을 또 심의기관이죠. 각 중앙기관에 딱 하나 있는 거야. 각 중앙기관에 적행정위를 둔다. 어디? 경찰청. 경찰청에 있는 겁니다. 경찰청. 경찰에서는 딱 하나 있는 거야. 경찰청. 경찰청에 딱 하나 두는 거야. 경찰청. 뭐는 적극행정위원회는 경찰 내부적으로 어디 있는 거야? 경찰청 딱 하나 있는 거야. 물론 행안부에도 있겠지만 이제 내부는 아니니까 그는. 경찰청 중앙행정기관. 시도경찰청은 중앙행정기관은 아니에요. 시도경찰 중앙이잖아. 중앙. 그 다음에 위원회 구성과 운영. 위원회는 적극행정위원회 말하는 거예요. 경찰청에 있는 적극행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4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이 됩니다. 이 경우 위원은 2분의 이상은 민간위원. 민간위로 하겠죠. 공무원이 아닌. 국가경찰위원회 아니 국가경찰위원회 경찰적극행정위원회 경찰적극행정위원회 위원장은 차관급 공무원의 또는 민간위원 중에 중앙위원회 장이 정한다. 근데 이게 가로친 게 있죠. 경찰 해당 중앙위원회 장이 차관급인 공무원인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경찰청장은 차관급이야. 그러면 가로 부분이 뭐야? 그 부기관장인 고위공무원 혹은 일반직 공무원 이에 상당한 공무원. 그러면 경찰청 차장이겠죠. 부기관장. 부기관이 경찰청 차장 아니야. 이게 지금 경찰청 적극행정위원회 위원장이 누구예요? 둘 중에 하나겠죠. 하나는 경찰청 차장 아니면 또는 민간위원. 또는이라고 했어요. 민간위원. 중에서 누가 정하는 거예요? 경찰청장이 정하는 거야. 경찰청에 있는 적극행정위원회는 위원장이 누구냐? 경찰청 차장 아니면 민간위원 중에서 경찰청장이 정한다. 경찰청장이 정한다. 경찰청장이 정한다.
자, 위원은 어쩌고저쩌고. 자, 위원회 민간인 행위는 2년하고 2차례. 아까 그거랑 같네. 인권위원 중 이초기원들. 인권위원 중 이초기원 이랬죠? 2년 2차례 연임. 그죠? 거기랑 같고. 위원회에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8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이 된다. 위원장과 8명 이상의 위원. 그러니까 9명이지. 위원장이 지정하는 8명, 9명으로 구성되는 거야. 9명으로. 9명. 응? 그다음에 2분 이상 민간인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회의죠, 회의. 5항. 사건이 벌어지면 회의가 열리는 1항은 총 숫자고. 1항은 총 숫자인 거야. 9명에서 45명은 총 숫자. 그다음에 사건이 벌어지면 이제 회의를 구성하는데 그때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지정하는 8명, 9명이 회의장에 나오는 거야. 응? 9명이 이제 회의를 구성하지. 법관이 전체 숫자가 있으면 재판이 열리면 3명이 나온다든지 이렇게 하잖아요. 1명이 나온다든지, 그지? 그랑 같다겠죠. 6항 됐고, 위원회 제척기 회피가 있다는 걸 말하면 될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은. 해촉도 있긴 하죠. 근데 14조의 의미를 좀 아시는 게 좋아. 성과를 창출하지 못한 공무원도 될 수 있다는 거야. 14조의 특징이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이 있잖아요. 자, 1호위원은 성과를 냈지. 1과 1의 2는 성과를 창출했죠. 근데 지금 2호는 성과를 창출했어요, 못했어요? 못할 수도 있는 거야. 노력한이라고 했죠. 노력한 공무원. 꼭 성과를 낸 공무원만이 아닙니다.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은 성과를 낸 공무원에 한정되는 건 아니라는 얘기죠. 한정된 건 아니고 노력한 공무원도 포함이 될 수가 있습니다. 3호 됐고, 인사상 우대 조치.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은 인사상 이제 승진할 때 이런 거 이익을 좀 준다 이게야. 이익을 좀 주도록 돼 있다, 그렇죠? 이익을 부여한다. 징계요구 등 면책. 적극행정을 16조 추진한 결과 문제가 생겼단 말이죠.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지. 그 행위에 고의 중대한 과실이 없다라면 책임 묻지 않는다. 징계 요구 안 한다. 문책 요구 안 한다. 책임을 묻지 않는다. 근데 고의 중대한 과실은 없어야 돼. 고의로 법을 위반했다든지 그러면 뭐 짤 없지. 뭐 중대한 과실로 법을 위반했다 그러면 짤 없지. 고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과실로 저 법 등을 위반했단 말이죠. 그래서 징계 사유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징계 요구 면책한다. 고의 중대한 과실이 없다라면 면책한다는 거야. 고의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면책 안 되지. 흐름을 조심해야죠. 고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라는 거 잘 기억하시고 없어야 되는 거야. 있으면 안 되겠죠, 당연히. 그다음에 2항은 사전 컨설팅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 나중에 나오죠. 사전 컨설팅이가 면책 요건을 충족한 거로 추정을 해준다. 면책 요건이 뭐야? 1항에 1항. 적용을 추진한 결과 그 행위에 고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를 충족한 거로 추정한다. 이게 추정한다. 그렇죠. 다만 이해관계가 있거나 사적 이해관계가 있거나 또는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는 경우는 추정하지 않는다. 자, 사전 컨설팅한 그대로 업무를 처리했다라면 고의 중대한 과실 없이 적극적인 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징계 사유가 있는 것으로 봐가지고 면책 사유가 있는 것으로 추정해주고, 다만 그게 직무 이해관계가 있어. 보니까 직무 관련자와 이해관계가 있단 말이죠. 공직자가. 그 다음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어. 그러면 추정 안 한다. 뭐 야리꾸리 하다 이게야. 이러면 단서는 3항도 비슷하죠. 위원회. 적극 아까 행정위원회 있었죠. 적극행정위원회 있었죠. 그 위원회가 제시하는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했단 말이죠. 나중에 사전 컨설팅 누가 해줘요? 경찰청에서. 감사관이 해주는 거. 나중에 감사관. 나중에 보면 2항은 감사관이고 3항은 적극행정위원회야. 3항은 적극행정위원회가 제시하는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 면책권을 충족하는 것도 추정해준다. 위원회가 하라겠단 말이죠.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했기 때문에 적극행정으로 보는 거야. 고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것으로 추정해서 면책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추정한다. 단서는 비슷하죠. 사적 행위가 있거나 제대로 된 정보를 안 줬단 말이야. 그러면은 추정 안 하지. 그럼 징계할 수 있지. 그다음에 4항 위원회는
근데 이거는 16조는 요구 등에 대한 기준의 문제 요구였죠. 근데 이거는 17조는 요구가 아니라 징계의결 안 한다는 거지. 차이점 그밖에 없어. 16조는 요구죠. 17조는 요구가 빠졌다는 아니 뭐 그걸 구별해서 내지는 않을 거지만 뭐 큰 차이는 없다는 거야. 내가 말하자는 거는. 1항 공무원이 적극행위를 추진한 결과 그의 행위에 고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징계 관련 법령에 따라 징계의결을 하지 않는다. 안 한다 이게야. 안 한다. 그다음에 2항 사전 컨설팅대로 했죠. 그러면 징계의결을 하지 않는다. 그다음에 단서 똑같아. 뭐 이해관계가 있다든지 뭐 정보를 충분히 제공 안 했다는 등 뭐 이런 경우는 그렇지 않다. 3항 똑같죠. 위원회가 제시하는 대로 했을 때 징계를 하지 않는다. 적행 추진 공문에 대한 지원. 중앙의 장 국가를 당사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구상권 행사하는 의견을 제출할 때는 해당 공문 적행 추진에 대한 결과인지 명시하는 필요 없고 중앙의 장은 퇴직 공문을 포함해서 다음 갖고 뒤에 가시면 어느 한에 해당하는 변호사 등의 법률 전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첫째, 징계 교육을 받아서 징계 면책 요건 여부에 대한 소명이 필요한 경우, 적행 추진하는 행위로서 형사고소 고발 등 당해 기소 전 수사 단계에 있는 경우, 그 다음에 3항 민사소송이 제기됐을 때 이것도 지원을 해줘야지. 근데 경직법과 비교해보세요. 경직법의 경우는 경찰청장이 직무수행을 관련하여 경찰 공무원들의 민형사칭 관련된 소송을 수행하는 변호인 선임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거는 경직법은 할 수 있다고.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는 적극행정 훌륭한 일을 한 거 아니야. 훌륭한 일을 하다가 지금 형사 문제 걸리고 민사 문제 걸렸을 때는 이건 지원을 해줘야지. 변호사 붙여줘야지. 지원해줘야 되죠. 적극행정 운영규정은 해야 한다고. 한마디로 경직법은 수 있다고. 이거 좀 조심해서 읽어두는 게 좋을 것 같죠. 자, 18지 적극행정 군민신청. 법령이 없거나 법령이 명확하지 않는 사유로 다음과 권한에 해당하는 통지를 받은 사람은 소관 행정인의 장에 해당 업무를 적극 처리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자꾸 이제 법이 없다고 처리를 안 해줘. 그러면은 어떻게 된다? 소관 중앙인의 장에게 해당 업무를 적극 처리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1호, 2호. 그 다음에 뭐 2항 적극 행정금이 신청은 어디? 부패방지법에 따라 다른 온라인 국민 참여 포털을 통해서 해야 한다. 국민권익위원회 쪽 하는 거야 한마디로. 이게 부패방지법이니까. 3항 이것도 이죠 국민권익위원회. 그다음에 4항 어쩌죠 5항 통보해야 한다. 소행정 신고. 누구든지 공무원의 소행정을 소속 행정기관의 장이나 소행정 행정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그 다음에 2항 3항 국민권익위원회는 소행정 예방 근절의 소행정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이거 한번 시험에 나왔죠? 그 다음에 중앙의 장에게 신고사항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공고할 수 있다. 자, 소행정 신고센터 운영 어디서 하는 거예요?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제 하는 업무랑 관련이 있어서 그런 거야. 이거는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아까 있구나. 29페이지 쭉 해서 부패방지법이 시작해서 이게 체류범 이거 있잖아. 이 법은 29페이지 체류에 금융을 설치하여 고충민의 처리와 이와 관련 불합리한 행정 이게 이제 불합리한 행정 개선이 적극행정이지. 불합리한 데 개선하는 게 적극행정이고 부패방지 뭐 이게 이 업무랑 관련이 있어요. 이 업무랑 관련이 있고 뒤가 보면 봐봐. 30페이지 5를 봐보세요. 고충민원이란 30페이지 행정기관의 위법 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 이게 소극적인 처분 뭐야? 소극행정이지 뭐. 그렇잖아, 그렇지? 사실행위 부재를 포함한 불합리한 행정 권리를 침해한다. 이게 뭐야? 결국 소극행정이죠. 그래서 이 아까 고충민원 어디다 신청했어요? 국민권익위원회. 그죠? 그 다음에 29페이지 법이 뭐야? 국민권익위원회. 이 동네 법이 국민권익위랑 관련이 있다는 인식을 조금 하셔야 돼요. 뭐 공직자 윤리와 관련된 여러 가지 법들이 있잖아. 이게 국민권익위원회가 주무관청이야. 적극행정은 물론 인권위원회, 인사위원회도 관련이 있어요. 인사위원회 관련이 있긴 하지만, 이런 소극행정에 대한 이런 거 신고라든지 이런 통제 이런 쪽은 국민권익위원회도 관련이 있다라고 자꾸 생각을 하시고 문제를 맞추는 게 편하겠죠. 편할 것 같다, 그렇죠.
그래서 69페이지로 돌아가시면 소극행정 신고. 자, 일단 소극행정인의 장이나 소극행정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는데 그게 소극행정 신고센터가 어디 있느냐? 사망 국민고지견에. 아까 부패방지법 및 국민권익의 선치에 관한 법률에 소극행정 얘기 있었잖아, 그렇지? 그래서 소극행정센터를 어디에 두느냐? 국민권익위원회. 예방근절, 그다음에 지원 됐고, 그다음에 면책제도 운영 규정 목적. 이 규정은 이거는 이제 경찰청 내부적인 조항이죠. 그래서 면책을 중심으로 하는 거예요. 아까는 적극행정 운영 규정은 적극행정 뭐 우수공무원 표창도 해주고 뭐도 해주고 물론 뭐 이렇게 하는데 면책도 지금 있긴 하는데 이제 면책에 대한 디테일한 규정을 두고 있는 거야. 면책. 이게 경찰청에서 만든 거죠. 이거는 경찰청. 자, 이 규정 경찰청 소속 공무원이 공익을 증진하기 위해서 성실능동. 이건 성실능동이네. 아까는 창의성과 전문성이었는데 적극행정 운영 규정은 창의성과 전문성이었죠. 여기는 성실능동, 성능, 성실과 능동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인 절차상 하자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더라도 문제가 있더라도 면책해 주겠다. 문제가 있더라도 징계 등 불이익 처분 요구를 하지 않거나 감경 처리하는 이게 면책이야. 그렇죠? 불이익 처분 요구를 하지 않거나 감경해서 하는 면책제도 운영에 관련된 사항을 다루죠. 자, 적극행정 경찰청 소속되는 공무원 그 산하단체 임직원이 국가공을 위해서 성실하고 능동, 성실하고 성실하게 능동적인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뭐라고 한다? 적극행정이라고 한다. 적극행정 운영 규정에서는 아까 창문, 창의성, 전문성. 자, 면책이란 절장하자 비효율 선실과 관련하여 업무를 처리한 경찰 소속 공무원 등이 다음 강목의 어느 하나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거나 감면하는 것, 책임을 안 묻거나 감면하는 것. 경찰청 감사규칙 1호부터 3호까지 아래 징계, 시정, 경고 1호부터 3호까지 그다음 6호 통보 이런 것을 하지 않거나 감면하는 것. 이게 뭐야? 면책이라고 하죠. 면책. 이제 적극행정 하다가 이제 문제 생겼을 때 면책 시켜주는 거죠. 그 다음에 우측 징계, 감사 책임자 사전 컨설팅 감사 4호 불합리한 제도 등으로 인한 적극적 업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 해당 업무 수행에 앞서 사전에 사전 컨설팅이죠. 업무 처리 방향에 대한 미리 감사를 듣고 이를 업무 처리에 반영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 사전 컨설팅 감사를 한다겠죠. 대상 기간 그렇죠. 시도 경찰청장 부속기관의 장, 산하장, 경찰관 국장의 대상 기간이다. 업무 범위, 면책 대상자, 적행 면책 요건 조심하겠죠. 자체 감사를 받은 사람이 적극 행정 면책을 받게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춰야 돼. 하나만이 아니라 모두 첫째. 자, 업무를 뭘 위해서 한 거냐 도대체 너가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공익사업이 중 공공이익을 위해서 업무를 처리했다. 그지? 뭐 사익을 위해서 처리하면 안 되잖아. 사익을 위해서 처리하면 이거 뭐 면책을 이거 뭐 있어? 한마디로 공익을 위해서. 그래, 공익을 위해서. 공익을 위해서 네가 업무를 처리했어? 좋았어. 두 번째 어떻게 처리했어? 적극적으로 처리했어. 세 번째, 자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 뭐 이런 거 하더라도 자 뭔 없어야 돼? 고의 중대한 과실은 없어야 돼. 많이 나왔잖아 앞에서도. 고의 중과실은 없어야 돼. 하자가 있었다 하더라도 고의 중과실은 없어야 돼. 이러면 뭐다? 면책. 자, 업무 처리가 이제 공익을 위해서 한 거죠. 그다음 적극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죠. 고의 중과실은 없어야죠. 그래야지 이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춰. 세 가지 모두 갖추면 면책되는 거죠. 이걸 갖췄는데 이걸 못 갖췄다 하면 면책이 안 돼야지. 그죠? 모두 갖춰야 됩니다. 모두. 그런데 자 2항 1호 3호 요건을 적용하는 경우 자체 감사를 받는 사람이 다음과 같은 요건을 모두 갖춰 업무를 처리한 경우 인정되는 경우 고의 중대한 것이 없는 것으로 추정한다. 자, 이거 추정. 이거 언제 이거 추정? 이거에 대한 추정이야. 고의 중과실이 없는 것으로 추정하려면 이 말이야. 고의 중과실이 없는 것으로 추정하려면 첫째, 둘째. 첫째, 사적 이해관계 없어야 돼. 사적 이해관계. 야리꾸리한 게 없어야 한다 이게야. 사적 이해관계 없어야 돼. 그래야 고의 중과실이 없는 것을 본다. 사적 이해관계 있으면 고의 중과실이 있는 걸 본다. 알면서 그랬지 너 저 배우자라든지 가족이라든지 이것 때문에 너 이렇게 업무 처리한 거 아니야? 고의로 그런 거 아니야? 그렇지? 아마도. 그 다음에
두 번째, 대상 업무를 취하면 중대한 절차상 하자 없어야 돼. 중대한 하자는 없어야 돼. 절차상 중대한 하자는 없어야 돼. 절차상 중대한 하자, 절차는 준수해야 돼. 그러니까 중대한 하자는 없어야지 뭐로 정한다? 고의 중과실이 없었어. 그래야지 면책이 된다. 자, 면책이 되려면 공익을 위해서 업무를 처리해야 되고 적극 처리해야 되고 고의 중과실이 없어야 되는데, 고의 중과실이 없다는 걸 추정하려면 첫째, 사적인 관계 없어야 되고, 두 번째는 절차상 중대한 하자는 없어야 돼. 중대한 하자는 없어야 돼. 경미한 하자는 있을 수 있겠지만 중대한 하자는 없어야 돼. 중대한 하자는 없어야 돼. 그래서 70페이지 1조를 봐보세요. 1조의 두 번째 줄 봐보세요. 1조의 두 번째 줄을 보시면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 부분적인 절차상 하자의 부작용이 발생에 따라서 부분적인 절차상 하자만 있어야 돼.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었으면 면책이 안 되는 거니까. 부분이라 표현되어 있지. 1조에는 부분적인 절차상 하자의 부작용이 발생했다 하더라도 면책이 될 수 있는데,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라면, 만약에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라면 고의 중과실인 거야. 이게 고의 중과실 없는 걸로 추정을 안 해.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을 때는 그러면 면책이 안 되지.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없어야지 면책이 되는 거야.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없어야지 면책이, 당연한 거 아니야.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없을 걸 요건합니다. 있을 것이 아니라 없어야지 면책이 된다. 정확히 가셔야 돼요. 연결해서 정확하게 기억을 하셔야겠다. 이거는. 그 다음에 6조 면책 대상 제 아주 나쁜 놈들. 여기 요건을 갖췄다 하더라도 면책이 안 되는 놈들이 있더라. 이게 이 자식들. 이로 금품을 수수했다. 뭐 끝나는 거지. 여기 가시면 고의 중과실, 당연한 거 아니야? 고의 중과실. 그 다음에 무사한 일, 업무 태만, 이건 적극행정이 아니지. 소극행정이지. 적극행정이 하잖아. 적극행정해야 되는데 무사한 일, 이게 이런 건 소극행정이야. 그렇기 때문에 면책 안 해주지. 얘네들 면책 안 해주지. 그 다음에 위법 부당한 민원을 수행한 특례성 업무 처리. 그지? 위법 부당한 민원을 수행한 특례성 업무, 이게 뭐 사적인 거 있었겠지. 청탁 폭고 한 거 아니야 이거? 그 다음 이에 준하는 3호도 있네. 자의적인 법에서, 말도 안 되는 법에서 집행으로 법률 본질적 사항을 위반했다. 그럼 이런 건 뭐 실체적 하자가 있다든지 또는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겠지. 이런 경우는. 그렇잖아요. 법률의 본질적 사항을 위반했다라면 이건 중대한 하자지. 이걸 어떻게 경미한 하자로 보겠어. 그 다음에 4호 특혜성 업무. 5. 그 이에 준하는 하나만 한 얘기죠. 5는 이런 경우는 면책이 안 된다. 적극행정면책심사위원회 설치. 이거는 이제 적극행정위원회 다르게, 적극행정위원회 딱 하나인데 적극행정 면책심사위원회 많아요. 첫째, 면책심사위원회에서 경찰청이 일단 둔다. 경찰청에 두는 것도 있고, 아래 가면 12조를 봐보세요. 시도 경찰청에도 두는 것도 있습니다. 아래 가면, 그죠? 12조. 시도경 부속기관 경찰서 직할대에 적극행정 면책심사위원회를 설치한다고 돼 있죠. 이제 적극행정 면책심사위원회는 많아.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한 경찰청에 설치하는 것만 따로 일단 7조에서 좀 자세히 규정한 거란 말이죠. 다시 올라가 볼까요? 7조. 적극 면책 신청의 심사를 해서 경찰청에 두는데 1항에 위원장 포함해서 5명에서 7명이네. 아까 적극행정위원회 많았잖아. 9, 45잖아. 걔네들 9, 45인데 여기는 5명, 7명이고 위원장이 감사관이지. 거기는 아까 경찰청 차장이나 민간위원이었잖아. 적극행정운영위원회 경찰청 적극행정 운영위원회는 경찰청 차장 아니면 민간위원이 위원장이었는데 여기는 감사관. 아까 경찰청이 감사관 있었죠? 아까 인권위원도 됐었고 당연직위원, 그죠? 그 다음에 행동강령 책임관도 됐었지. 경찰청에 있는, 그죠? 그 감사관. 그 감사관을 하고 위원은 어쩌고저쩌고 뭐 이렇게 돼 있네, 그죠? 그 다음에 사망 됐고 회의. 자, 정족수 일반 신청. 감사 대상을 면책 심사를 받은 경우 면책 사유에 해당하는 증빙자료를 신청한다 이거야. 그다음에 사망 당하는 건데 감사 결과에 따른 징계를 요구. 징계를 위해 불이익 처분이 이루어지기 전에 해야 돼요. 이미 징계를 되면 뭐 행정처분인데 끝난 거지 뭐. 항고송이라 제기하지. 소청이나 항고송으로 가야지. 소청 거쳐서 항고송 갈 일이지. 뭐 이거 뭐 면책 심사 이거 하는 거 아니야. 이게 사전 절차야. 그러니까 적행의 면책제도. 시도 경찰청에도 있고 부속기관, 그다음에 경찰서 직할대에 적극행정 면책심사를 설치합니다.
그 다음에 청문감사 인사 담당관 면책을 신청하는 사람은 아까 감사관 역할을 대신하는 아까 경찰청에 설치되는 감사관이 위원장이었죠. 여기는 이제 시도경찰청이라든지 이쪽은 시도경찰청 청문감사 인사 담당관, 뭐 부속기관은 뭐 운영지원관 과장, 경찰서는 청문인권관, 직할들은 경무과장에게 면책심사를 신청한다. 사전 컨설팅 감사 원칙. 자, 부서의 장 등은 불합리한 제도를 위해서 공공이 훼손되는 경우 적극 활용하자. 대상. 자,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업무를 수행하기 전에 동그라미 감사관. 감사관에게 사전 컨설팅 감사를 신청하는 거예요. 아까 이 사전 컨설팅 감사 거쳐가지고 직무를 수행했을 때 아까 면책 사유가 있는 걸 수정해 줬잖아요. 아까 네? 네? 그 얘기야. 그 다음에 인허가 뭐 등등. 2호 능동 업무 처리가 곤란하다. 3호 적행 추진에 감사관이 필요하다 인정하는 경우 대상으로 한다. 이제 아닌 거 시험이 나왔죠. 행정 심판, 소송, 수사, 감사, 타변이 정하고 있는 재심 절차를 거친 사항은 사전 컨설팅 감사 대상에서 동그라미 제외한다. 포함하는 게 아니라 제외하죠. 제외한다. 행정 심판을 거쳤다. 그러면 사전 컨설팅에 제한다. 왜 이게 더 높을랑? 행정 심판의 소송이. 이건 뭐 동네잖아. 어떻게 보면 사전 컨설팅에 동네에서 하는 거 아니야. 그렇죠? 감사관이 하는 거고 행정 심판은 한참 윗사람들이지. 엄청 수사 소송도 마찬가지. 거기서 이미 끝장난 걸 가지고 뭐 어떻게 뒤집을 수 있나? 안 되지. 그래서 감사대에서 제하는 거야. 감사관이 뒤집을 수 있는 내용이 아니야. 이런 것들은. 그렇잖아. 중앙행정심판이 얼마나 높아. 국무총리까지 올라가는 쪽인데. 국민권익위원회까지 올라가잖아. 예, 경찰청에는 감사관은 합빌이지. 한참 윗사람들이야 걔네들은. 그렇기 때문에 얘네에서 이미 끝난 걸 가지고 여기서 뭐 사전 컨설팅에서 뭐 뒤집거나 이러면 말이 안 되잖아. 그래서 제하는 게 논리적으로 맞는 거예요. 뭐 암기도 해야겠지만 논리적으로 따져도 그렇지. 감사의 신청 뻔한 얘기지 뭐죠. 심사 기준. 자, 모든 요건을 충족한 경우 처리한다. 첫째, 업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이 사적 이율 취득이나 특정 이율 특혜 부여는 비리가 없어야지. 두 번째, 범상 의무 이행과 관련해서 어쩌고저쩌고해서 해당 업무를 추진 처리할 필요성과 타당성이 있을 때, 그렇지. 적극적으로 한번 해봐라 이런단 말이지. 필요성과 타당성이 있으니까 한번 적극적으로 하다가 사고 나도 너 면책시켜줄 수 있으니까 한번 적극적으로 한번 해봐. 뭐 이런 얘기잖아요. 그 얘기니까. 2항. 다음 사항을 지키지 않을 때 아까 이제 면책에 제외되는 것과 똑같아 사실은 뒤에 가시면. 이런 애들은 안 되잖아. 금품 수사한 놈들. 뭐 어떻게 하라고 이게. 고의중과시 이런 애들. 아까 자의적인 애들. 이거 부당한 특혜. 이렇게 한 경우는 아까 면책도 안 되듯이 뭐 사전 컨설팅이 통과될 수가 없어. 이게 처리할 필요도 없어. 얘네는 사전 컨설팅에서 결국 뭐 하는 거야? 면책시켜주는 거야. 그렇잖아. 사전 컨설팅대로 하면 너 면책시켜줄게. 너 징계 안 받아. 뭐 이런 거잖아요. 그냥 이런 놈들 징계를 안 받는 게 말이 되나? 면책시켜주면 큰일 나지. 금품수수인데. 그죠? 당연한 거잖아. 어떻게 보면 암기를 떠나서 뭐 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내가 보면 도대체 이런 얘기 왜 나오는지를 알아야지 되는 건데 그냥 무조건 암기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5. 자, 뭐 소구 행정한 놈들, 나쁜 놈들. 나쁜 놈들은 면책시킬 필요 없으니까 사전 컨설팅 할 필요도 없다. 이게 얘네들은 그냥 바로 반려하고 그냥 땡친다. 감사의 실시. 사전 컨설팅 감사는 서면 감사. 자, 그냥 종이로 한다. 종이로 문서로 하는데 앉아서 현재가 할 수도 있다. 현장에 나갈 수 있다. 문서를 안 하고 감사관이. 그다음에 2항 당연한 거니까 한번 읽어나 보시고 3항 뭐죠? 처리. 감사관은 사전 컨설팅 감사 접수가 됐죠? 30일 이내에 사전 컨설팅 대상자의 장에 통보해 줘야 돼. 결과를. 이거는 사전 컨설팅 해보니까 적극적으로 처리할 일이 아니다. 내가 보니까 이거 큰일 나겠다. 뭐 이렇게든지 아니다. 이건 적극적으로 처리해서 문제가 생기면 면책시켜주는 걸로 갈 테니까 처리해보세요. 뭐 이렇게 결과를 통지해 준다 이게야. 30일 이내. 효력? 효력 그거지 뭐. 1항 20조. 사전 컨설팅 감사 의견을 반영하여 적극을 추진한 결과 뭐 이렇게 되면 감사지 책임을 묻지 않는다. 그 다음에 뭐 감사관은 검토하기 불합리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판단되는 경우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됐고. 약간 쉬고 계속하겠습니다.